고 이해찬 전 총리가 베트남 출장 중에 갑작스럽게 별세해 정치권이 애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국민훈장 무화장을 주석하시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빈소에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직접 가져와 이 전 총리에게 추서했는데 무궁화장은 국민훈장 가운데 최고 등급에 해당합니다.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대표 등은 사실상 상주 역할을 맡아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총리, 조국 대표가 상조 역할을 맡았는데 이 모습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제가 조문을 그 첫날 갔었거든요. 저는 뭐 크게 이렇게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정부를 대표해서 그리고 이제 당을 대표해서 이렇게 모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이게 일종의 빈소 정치이고 또 이제 민주당의 차기 당권을 두고 치열한 어떤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해석하는 걸 재밌게 저도 읽었습니다. 저는 남의 당 일이라 좀 조심스럽긴 한데 언론에 비친 모습만 보면 장례식장에서 상주들이 상주 모자 쓰고 앉아서 유산 싸움하는 느낌? 그 장면에서 대단히 걱정되는 부분은 장례식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름이 끼어드는 게 유튜버 김어준 씨예요. 그러니까 유튜버 김어준 씨가 우리나라의 심지어는 여권의 정계 개편 얘기를 어떻게 뒤에서 만드는 게 이 사람이 아닌가 하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어요. 저는 우리 정치가 대단히 망가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이번에 이해찬 총리의 장례식 장면인 것 같아요. 이해찬 전 총리의 빈소에서 이제 김청조 이 삼국지 빈소 정치가 시작이 됐죠. 김민석 총리는 바쁜 총리가 5일장을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상주 역할을 하시면서 근데 김민석 총리가 참 속내를 좀 이렇게 계속 우회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확실하게 얘기했잖아요. 민주당 대표는 나의 로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민주당의 당대표라는 건 저희 같은 사람한테는 그 역사에 이름을 올린다는 건 자랑스러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로망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대표도 이제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29일 날인가요? 어디 SNS에 이해찬 총리와의 만찬, 오늘의 일정, 이해찬 총리 어찌 하나요? 뭐 이런 것도 올리고. 그래서 두 분이 이제 8월 전당대회 앞두고 본격적으로 이제 각이 서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와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인상적인 건 말이죠.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에 대한 로망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민주당 정치인들이 그런 말은 김어준 방송에 가서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3프로 TV에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김어준 씨가 김민석 총리한테 염장 질렀잖아요. 방미 외교 돌아와서 벤스 부통령하고 한라인까지 여사했다고 했는데 이제 관세 뒤통수 딱 맞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날 빈소에서 딱 봐가지고 김은수 씨가 그랬잖아요. 트럼프는 왜 그런답니까? 했잖아요. 이해찬 총리 장례식에서 김민석 총리를 잠깐 만났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트럼프 왜 저러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짧게 한마디만 했거든요. 하루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장례식장이라 더 이상 묻지 않았는데 요지는 사전에 그런 징후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상당히 김민석 총리의 심기를 불편하게 유도하는 그렇죠.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까칠하게 답변하고 갔거든요. 하루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고 말았죠. 하루 사이에 일어난 일일 리도 없지만 근데 김어준 씨를 보면 김용범 정책실장이나 그리고 정청래 당대표까지도 유튜버 방송에 가서 국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고 검사 맞고 와요. 그런 거 보면 우리 정치가 지금 정말 바닥을 모르고 꺼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여당이. 야당의 경우도 야당의 대표를 비롯해서 최고위원이나 이런 분들 보수 유튜버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심지어는 거기 대장쯤 되는 사람은 친히 모셔서 입당도 시키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 일종의 트렌드인가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 그걸 가지고서 여당을 공격하는 걸로 쓰기에는 너무 부끄럽죠. 물론 야당의 당직자들이 하는 것도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정부 관료들이 나가는 건 이거는 더 큰 문제이긴 하거든요. 이거는 좀 근절해야 된다. 맨날 뭐만 하면 자꾸 유튜브 달려가는 건 잘못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유튜버들이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김민석 총리랑 그렇게 한 것도
이건 완전히 공격하는 거잖아요. 서울시장 후보 여론조사에서 총리는 빼달라라는 총리실 요청에 김어준 씨는 자신이 결정할 일이라면서 거절했습니다. 서울시장에 나갈 의사가 없어서 여론조사 같은 데 포함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누차 했던 이야기인데 또 그런 경우가 있어서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거고요. 그거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 빼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자유고 넣는 것도 이쪽이 결정할 일이에요. 그 여론조사 기관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 장면이 함축하고 있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거죠. 김민석 총리한테 당대표 나오지 말고 그냥 서울시장 나가. 뭐 그 얘기죠. 자기 대권은 정청래로 가자. 뭐 이런 사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부패감이 있는 거죠. 감히 어디 총리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내 마음대로 한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서 부탁해도 뭐 들어줄까 말까 한 판인데.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제 정청래 김민석 대결 국면에서 제가 오히려 주목하는 거는 김민석 총리가 언제 김어준 씨에게 다시 숙이고 들어갈까? 그걸 주목합니다. 숙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숙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당권을 잡는다는 상황에서 김어준 씨의 영향력이라는 건 압도적인 상황이거든요. 거기 나가야 돼요, 그 유튜브에. 김민석 총리가 김어준 씨하고 각을 세울 수 있다? 저는 오래 못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땐 그게 어떻게 보이냐면 어머 유튜버가 국무총리를 무시하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분한테 이런 권력을 준 거는 정치인들입니다. 정치인들이 어떤 원칙이나 국민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거기 가서 줄 서는 거예요. 사실 이번에도 그 2심까지 그 중형받은 김용 씨 그 지금 보석 상태인데 그분이 출판 기념회 한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지금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들이 다 가서 줄 서겠다는 거. 박용진 의원님은 안 가시죠? 네. 정말 응원합니다. 아니 원래 여론조사하는 사람 마음이 있긴 하지 않아요? 그 정도 자유는 있어야죠. 근데 보통은 그 빼달라고 하면 보통 여론조사 그럼요. 기관에서 다 빼줬어요. 보통이 아니라 다 빼줍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김민석 총리가 여론조사에서도 부당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손 든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안 하겠다는 사람을 굳이 거기에 껴 넣으면은 낮게 나옵니다. 그러면 낮게 나오면 이게 어떤 식으로 이걸 가져갈 수 있냐면 아니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도 이거밖에 안 나오는 양반이 무슨 당대표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렇게 만들어가는데 악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실에서 빼달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는 면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안 해주겠다라는 거는 저는 김어준 씨가 정청래 대표를 밀어주기 위해서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걸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